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물 관련 중독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진정수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수면제는 말 그대로 불안의 감소와 수면을 유도하는 진정작용을 갖는 중추신경 억제제로서 벤조다이아제핀계와 바비츄레이트가 가장 흔히 남용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서 주인공이 막 괴로워하다가 수면제를 다량으로 막 이렇게 복용하면서 자살 시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수면제가 선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약국에서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쉽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약물은 처방에 의해서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할 경우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치료 용량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오히려 신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매일 과량으로 사용할 때, 즉 보통 치료 용량의 8배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사용할 때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제를 복용하면 진정작용이 발생하는데 특히 정신적인 긴장, 불안을 감소시키고 수면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오랜 기간 과량으로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강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의존이 생기며 환자로 하여금 약 사용의 빈도를 늘리고 급속도로 내성이 생기면서 약의 용량을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즉 처음에는 불안이나 불면의 치료를 위해서 의학적인 처방으로 사용하는데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진정작용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진정수면제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과 불면이 고조되고 신경증적 증상, 혼수가 올 수 있으며 호흡마비와 심혈관 장애로 인해 사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비츄레이트라는 약물은요, 알코올과 상승작용이 있어서 음주를 했을 때 기분이 좋은 느낌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종종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용량을 과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비츄레이트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중독되었을 때 태아는 출산 후 금단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진정수면제 및 항불안제는 복용했다가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금단 증상은 심한 발한, 허약, 불면, 혼미, 기억상실증, 환각, 심혈관 허탈, 대발작 등을 일으키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복은 서서히 되며 회복 후에도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게 되는데요. 금단 증상이 있을 시 더 위험하게 됩니다. 소변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EEG의 패스트 웨이브가 나타나게 돼요. 진정수면제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요, 금단 증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용량을 서서히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가 가능한 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금단 증상 발현 시 바비츄레이트를 공급하고 침상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열량 식이를 제공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혈압 및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됩니다. 금단 증상의 고위험 사인은 불안, 불면, 얕은 호흡, 체온과 혈압의 감소입니다. 다음의 표는 신경안정제 중독 물질로 흔히 쓰이는 약물인 바비츄레이트와 벤조다이아제핀계를 비교한 것인데요. 바비츄레이트는 페노바비탈, 아모바비탈, 세코바비탈, 페노바비탈로서 1864년에 개발되었으며 당시에는 진정과 수면 효과로 널리 처방되었지만 치료 용량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졸리고 내성이 너무 빠르게 늘어서 기면 상태로 마취 상태까지 가고 죽음까지 초래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에요. 반면 항불안제인 벤조다이아제핀계는 다이아제팜, 클로로다이아제폭시드, 롤제팜, 옥사제핀으로 1950년대에 개발되었는데 작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증상이 덜 집중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과용량 사용 시에도 바비츄레이트보다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림, 중독성,
그리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의존이 있으며 알코올처럼 갑자기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벤조다이아제핀의 금단 증상으로는 짧은 반감기를 가진 로라제팜 같은 약물은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금단 증상이 생기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최고조에 이르며 5일에서 10일 내에 사라집니다. 긴 반감기를 가진 다이아제팜 같은 약물은 2일에서 7일 내에 금단 증상이 시작되고요. 5일에서 8일경에 최고조에 이르며 10일에서 16일 내에 사라집니다. 증상으로는 자율신경계의 항진, 즉 맥박수, 혈압, 호흡수 증가, 체온 증가와 발한과 손떨림, 불면, 불안, 오심, 정신운동성 초조가 포함되고요. 드물게 항경련과 환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마약 GHB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마하이드록시낙산, 즉 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색, 무취의 물질로서 주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액체 상태로 마시기 때문에 물 같은 희로뽕이란 뜻으로 물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물에 타서 마시면 10분에서 15분 내에 몸이 이완되고 취한 듯한 기분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어요. 알코올류에 타서 마시면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가 없고 의식불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복용 후 3-4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적발이 굉장히 어려운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 GHB는 성범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클럽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술에 타가지고 약 먹이고 강간이라든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이 돼서 검출도 어렵고 그 당사자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게 많이 쓰이는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HB는 본래 마취제, 우울증 치료제, 기면증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사용 과정에서 환각작용 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범죄에 활용되었는데요. 2001년도 3월 제44차 UN 마약위원회에서는 GHB를 향정마약으로 분류해서 마약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으로 진정수면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추신경 자극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